여러분 은 1kg에 100만 원 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2023년 9월의 일입니다. 불과 1년 반 전이죠. 그때 유튜브 경제 채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은은 제2의 금이다. 은은 안전자산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값이 정확히 절반입니다. 킬로그램당 50만원대로 추락했어요.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특히 5060 세대 퇴직자분들 말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은을 사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JP모건의 은 창고를 아십니까? 전 세계 은 시장의 핵심입니다. 이 창고의 재고량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히 1억 2천만 온스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5조 원어치입니다. 경제학 시간에 배웠죠.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겁니다. JP모건은 왜 5조 원어치 은을 창고에 쌓아두고 팔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JP모건이 매집한 게 아닙니다. 재고 처리를 못하고 묶여버린 겁니다. 2024년 초까지만 해도 그들은 은값이 오를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대량 매입했죠. 그런데 시장이 반대로 갔습니다. 산업 수요가 붕괴한 겁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 LME 자료를 보십시오. 은 재고량 그래프가 수직 상승합니다. 그런데 가격 그래프는 수직 하락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산업 수요가 사라졌을까요? 첫 번째 배신자는 태양광 산업입니다. 은 수요의 35%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태양광 패널에 은 페이스트를 발라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23년까지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중국이 게임 체인저를 들고 나왔습니다. HJT 태양광 셀입니다. 이건 은 페이스트를 안 씁니다. 대신 구리 전기도금 기술을 씁니다. 왜냐고요? 구리가 은보다 80% 싸거든요. 롱지솔라, 징코솔라 같은 중국 태양광 1위 기업들이 전부 전환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60%가 은을 안 쓸 겁니다. 은의 최대 수요처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두 번째 배신자는 전기차 산업입니다. 과거 전기차 배터리에는 은 접점이 필수였어요. 배터리 셀마다 은 접점을 넣어서 전류를 흐르게 했죠. 테슬라 모델 S 한 대당 은이 약 50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가 등장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은 접점이 필요 없어요. 알루미늄 탭으로 대체했거든요. 테슬라가 2024년부터 전 차종에 LFP를 적용했습니다. 원가 절감 때문입니다. BYD는 더 심합니다. 전 차종이 100% LFP예요. 중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의 60%를 먹고 있는데 이들이 은을 안 씁니다. 전기차 혁명이 은 수요를 죽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충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태양광과 전기차 이 둘이 전 세계 은 수요의 50%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 한 해 동안 거의 제로로 수렴했습니다. 수요 절벽이 온 겁니다. JP모건이 창고에 묶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 금융 엘리트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23년 4분기부터 내부 보고서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은 산업 수요 붕괴 가능성 높음이라고요. 그럼 그들은 왜 은을 계속 매집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개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동성이 필요했거든요. 대량 물량을 소화하려면 누군가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경제 채널에 광고비를 뿌렸어요. 은은 제2의 금이다. 금보다 수익률 좋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이런 말들 기억하시죠? 그게 전부 설계된 메시지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출구 전략을 짜고 있을 때 우리 5060세대는 입구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김철수 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2세입니다.
작년 12월 정년퇴직하셨어요. 현대자동차 부품협력사에서 35년 일하셨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평생 적금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은퇴 후 매일 유튜브를 보셨대요. 경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한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짜리 경제 전문 채널이었어요. 거기서 은투자를 강력 추천하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김 부장님은 믿으셨습니다. 50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인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전문가가 말하는데 틀렸을 리 없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5천만 원 전부를 은에 투자하기로요. 2024년 1월 초의 일입니다. 종로 3가 귀금속 상가에 가셨습니다. 은괴 전문점이 있거든요. K주당 100만 원이었어요. 50K주를 사셨습니다. 은괴 한 개가 1K주이니까 50개를 산 겁니다. 가게 주인이 말했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곧 오릅니다. 김 부장님은 은괴 50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택시비만 5만 원 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서요. 집 안방 붙박이장에 넣어두셨죠. 매일 헝겊으로 닦으며 흐뭇해하셨답니다. 우리 노후는 이걸로 끝이야. 아내분께도 자랑하셨대요. 여보, 내가 공부 좀 했어. 이거 1년만 있으면 150만 원 될 거야. 우리 여행 가자. 부인도 좋아하셨답니다. 당신 경제 공부하더니 똑똑해졌네. 그게 1월의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95만 원으로 5% 하락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걱정 안 하셨대요. 일시적 조정이라고 생각했죠. 곧 반등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3월에는 90만 원이 됐어요. 10% 손실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았답니다. 은값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널 주인이 답글을 달았죠.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더 사세요. 김 부장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물타기를 하기로 했어요. 적금을 깼습니다. 1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죠. K주당 90만 원에 10K주를 더 샀습니다. 이제 총 60K주의 6천만 원어치가 됐어요. 전 재산을 넘어섰습니다. 4월에는 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월에는 70만 원이에요. 6월에는 60만 원입니다. 김 부장님은 이제 패닉 상태가 됐어요. 밤마다 은갑 시세를 확인하셨답니다. 잠을 못 주무셨죠. 아내분께는 말씀도 못 하셨어요. 7월입니다. K주당 50만 원이 됐어요. 김 부장님의 6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정확히 반토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종로 3가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1월에 갔던 그 은괴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다른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30K주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탔어요. 너무 무거웠답니다. 지하철 안에서 어깨가 너무 아팠대요. 가방이 30K주이니까요.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였죠. 할아버지가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나. 땀이 비 오듯 흘렀답니다. 물리적 무게와 심리적 무게가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다른 금은방에 도착했습니다. 은괴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은은 지금 매입 안 합니다. 김 부장님이 물었죠. 왜요? 이게 순도 99.9% 은괴인데요. 주인이 답했답니다. 손님, 은은 지금 안 팔립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굳이 받아주려면 수수료 30%를 떼야 합니다. K주당 35만 원에 받아드릴게요. 김 부장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만 원짜리를 35만 원에요. 결국 못 팔고 나왔습니다. 35만 원에 팔면 6천만 원이 2,100만 원이 됩니다. 65% 손실이에요. 차라리 안 파는 게 낫죠. 김 부장님은 다시 30K주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괴는 이제 집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현금화도 안 되는 쇳덩어리예요. 김 부장님은 매일 그걸 보면서 자책하신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김 부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십시오.
2023년 4분기 5060세대 은 매수액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평균 손실률이 48%예요. 약 6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전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퇴직금으로 은을 산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 못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면 부끄럽거든요. 내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설계한 게임이었어요. JP모건이 출구를 찾을 때 우리가 입구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물량을 받아준 호구였던 거죠. 이게 냉혹한 진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전부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패닉 손절은 최악입니다. 이미 50% 손실난 상태에서 30% 수수료 내고 파는 건 자살행위예요. 65% 손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본인 전체 자산에서 은의 비중을 확인하세요. 만약 은이 전체 자산의 30%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다른 자산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은이 20% 미만이라면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적금 깨서 더 사는 건 도박입니다. 평단가를 낮춘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산업 수요가 붕괴한 자산은 회복이 안 됩니다. 구조적 하락이거든요.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분산입니다. 은 외에 다른 안전 자산을 마련하세요. 첫 번째 추천은 달러 예금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 되죠. 달러로 바꿔두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금리도 4%대입니다. 두 번째는 고배당 ETF입니다. SCHD 같은 미국 배당 ETF를 추천합니다. 연 배당률이 3.5%예요. 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분기마다 배당을 줍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국채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예요. 원금 보장에 이자도 나옵니다. 은보다 훨씬 안전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은은 이제 귀금속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은은 산업재입니다. 금하고 다릅니다. 금은 중앙은행이 사고 보석으로도 쓰이죠. 하지만 은은 태양광 전기차에 쓰였던 소모품이에요. 산업 수요가 사라진 은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구리나 아연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은의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귀금속이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래야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약 반등한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은값이 KG당 60만원까지 올라가면 보유 물량의 30%를 파세요. 70만원 되면 추가로 30%를 매도하세요. 80만원 되면 나머지 30%를 파세요. 마지막 10%는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두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적으로 100만원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에 인생을 걸지는 마세요. 90%는 회수하고 10%만 베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수한 돈으로 뭘 하느냐? 달러나 SCHD ETF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산업재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냉철한 투자자의 전략입니다. 김 부장님께 제가 이 전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장님이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도 100만원은 회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장님, 그 희망이 6천만원을 날린 겁니다. 이미 잃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은 지킬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세요. 원금 회복을 꿈꾸지 마세요. 더 이상 손실 안 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김 부장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욕심이 화근이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죠. 그날 김 부장님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답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한방 역전이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보존하는 게 답이에요. 70살에 부자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은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에 전 재산을 거는 건 도박입니다. 10% 정도만 베팅하세요. 나머지 90%는 안전하게 지키세요. JP모건의 출구 전략에 우리가 걸려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냉정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세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도 은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 투자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도 안전할까요? JP모건은 금도 조작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알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